조합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위선 좌파의 패거리 생태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패거리라는 것은 자기 편이면은 선이고 다른 편이면은 악이다 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은 종족주의입니다. 종족. 우리 편, 우리 종족이면은 선이다. 다른 종족이면은 악이다. 이게 일본을 향할 때는 반일 종족주의가 됩니다. 종족주의, 패거리. 이런 윤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국가를 약탈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가가 축적한 부를 약탈을 해서 나눠줍니다. 갈라먹습니다. 더구나 조국 사태가 일어나니까, 조국 게이트가 일어나니까 국가의 책임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검찰을, 윤석열 검찰을 그렇게 공정한 검찰이라고 떠받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치 검찰이라고 매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기자 출신인데 본심이야 그럴 리 없지만은 지금 문재인 진영이 다급하니까 뭉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뭉치자. 그리고 자기 편이면은 착하다. 자기 편은 조국 편이죠. 조국 편이 아니면 나쁘다 하는 그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정하느냐 하면 주로 바른말 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동양대학교 최승혜 총장이 바른말을 하니까 최승혜 총장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태극기 부대다. 절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인 채택에 반대를 했답니다. 정인 채택. 태극기 부대가 악입니까? 아니, 국기를 드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모독을 합니까? 그리고 아마 한국교회언론회라는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최승혜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난달 23일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하시죠에서 조국은 이 국면을 빨리 끝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승혜 씨가 이야기하기를 조국 후보의 부인이 동양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어제 자신에게 전화를 끌어와가지고 총장상과 관련해가지고 좀 우호적인 입장문을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교육자식 양심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난데없이 최 총장 비하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또 발빠르게, 그럴 때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 기자인데 무슨 기사를 찾아냈느냐 하면은 최승혜 총장은 어떤 분이냐 하는 기사를 또 발굴해냈습니다. 조선닷컴의 손덕호 기자가 쓴 것인데 2005년 10월 30일 매일경제신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승혜 총장은 아주 애국적인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은 최 총장은 당시 미국 시민권자로 골드만삭스에 합격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에게 군 입대를 권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귀국하는 최 총장을 따라 한국에 건너오기도 했지만 국내 학교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니까 군 입대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으로 와서 군내 복무하라 해서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고 해병대 병 1007기로 입대를 했답니다. 병 1007기로 입대를 해가지고 원래는 이 아들이 장교가 되려고 했는데 한문 실력이 모자라서 장교 선발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후 7개월 동안 한자 학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최 총장 사례와 조국 후보자 아들 사례를 또 비교를 했어요. 조국 후보자 아들은 뭐냐? UC 버클리에서 유학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군 입대를 5번 연기했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총장 아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에 와서 해병대에 입대한 외아들, 그리고 조 후보자의 외아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최성해 총장은 상당히 성숙된 인격을 가진 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2005년에 이야기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으로서 공교육을 받은 젊은이는 외형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본인은 미국인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자녀 군 입대 문제는 입대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결론만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왜 한국에 와서 군 입대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무리다 이거죠.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은 좀 무리하게도 보입니다. 무리하게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군에 입대시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돋보이고, 이런 사람을 태극기 부대라고 비판한 이 민주당 쪽이 좀 비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국 게이트는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문화전쟁, 더 나가서 사상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화전쟁의 핵심은 좌우 대결입니다. 좌측은 항상 도덕성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과 민주, 평등, 평화, 공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양심 세력이다. 여기에 우파가 눌리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일방적으로 한 9대1 정도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항상 이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좌파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넘어갑니다.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봐주는 사람은 누가 봐주냐? 따져야 될 기자들도 봐주고, 검찰도 봐주고, 법원도 봐주고 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봐주는 문화. 자기들끼리 봐주는 문화.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조국과 관련된 이 의혹과 비리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도 한 정권에서도 이 정도의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완전히 살판 난 거죠. 아마 조국 씨는 꿈에도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넘어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감히 언론이, 검찰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하고 안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만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의 허점이 생깁니다. 허점이 생겨요. 자충수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에 우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고 수호 세력이죠. 문명 건설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법을 중요시해요. 한미동맹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밝혀지면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물러나 버립니다. 조국과 우파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것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또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싶지만은 뭐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결국은 조국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문명 건설 세력이냐 문명 파괴 세력이냐의 싸움이 조국 사태, 조국 게이트를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좌파가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세계를 바로잡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영혼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